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지켜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양배추가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드시고 계시진 않으세요? 양배추를 매일 먹으면 오히려 더 해가 되기 때문에 특정 분들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양배추는 고대 그리스 때부터 즐겨 먹던 채소이며 미국 타임스가 선정한 세계 3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품입니다. 가격은 싼데 영양소가 풍부해 가난한 사람들의 병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영양 가치도 높은 데다 손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는 채소라서 인기가 높습니다. 게다가 위장 건강, 항암 효과, 위염과 식도염에 좋다고 약으로 챙겨 먹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뭐든지 내 몸에 약이 되는 음식이 있고 안 맞아서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양배추를 먹기만 해도 건강을 지켜주는 약이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양배추를 드시면 안 되는 분과 양배추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양배추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은 양배추를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건강에 관심을 갖고 좋은 것을 찾아서 드십니다. 많은 분들이 손쉽게 챙겨 드시는 양배추즙, 양파즙은 주의해주세요. 양배추의 고이트로젠 성분이 갑상선 기능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이 성분이 갑상선 저하 증약과 서로 충돌하여 약효를 방해하게 되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건강에 좋다고 양배추를 마음 놓고 드시면 안 됩니다. 단, 양배추를 매우 많이 생으로 먹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양배추를 드실 경우 고이트로젠 성분은 열에 매우 약하니 쪄서 드시면 좋습니다. 또한 양배추를 즙으로 매일 챙겨 드시는 것은 비추천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가 고이트로겐 함량이 높은 식품을 아이오딘과 같이 섭취했을 때 우려하던 문제가 벌어집니다. 고이트로겐이 체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환자들에게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혈전 용해제나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판제를 드시는 경우 양배추를 조심해주세요. 복용하시는 약이 있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먹는 음식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을 앞둔 분은 오메가3를 잠시 중단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오메가3는 피를 묽게 하기 때문에 지혈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양배추는 그 반대되는 경우로 비타민 K가 들어있어 위점막 출혈, 눈충혈, 잇몸에서 피가 나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이 굳는 것을 도와주는 지혈 작용을 해줍니다.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같은 문제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물의 작용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량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하루에 반찬 한 접시 정도만 드셔야 합니다. 와파린을 복용하는 분들은 음식 종류를 정할 때 신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혈액을 응고하게 해주는 비타민 K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시금치, 상추, 양상추, 양배추,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각종 콩, 소간, 돼지간, 닭간, 베이컨, 아보카도, 마요네즈, 콩기름, 카놀라유, 각종 샐러드유입니다. 무엇이든 너무 과한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세 번째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경우입니다. 스트레스, 과로, 과음은 장이 나빠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과민성 대장 증상으로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양배추가 설사와 폭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너무 많은 섭취는 피해주세요. 왜냐하면 양배추에 들어있는 특정한 당이 가스를 만들어내고 장을 팽창시킵니다. 너무 많은 방구까지 끼면서 양배추를 드시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 과민성 대장 증세가 있다면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네 번째, 저혈당이 있는 경우입니다. 양배추에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양배추를 먹으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해줍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것은 고혈당인 분들께는 매우 좋지만 저혈당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양배추가 정말로 몸에 좋은 효능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양배추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배추는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마이크로 RNA의 조절자이자 히스톤 타라세틸화 효소의 억제제인 설포라판과 같은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 증식을 억제하여 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심장에 도움을 줍니다. 야채와 과일이 풍부한 식단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와 같은 십자화가 채소의 섭취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에는 질산염, 필로키논 같은 여러 생리활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심장을 보호해줍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당뇨에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팀에선 실험주에게 고지방식이를 먹여서 당뇨를 유발시킨 후 2주 동안 매일 양배추를 먹이자 쥐의 혈당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도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12주간 양배추 추출물을 복용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 수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양배추에는 미세혈관합병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배추 섭취가 당뇨병성 신병증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 알츠하이머에 도움을 줍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인지기능 저하를 특징으로 하는 만연한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항산화 및 항염 효과가 있는 폴리페놀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신경퇴행을 유발하는 노화 관련 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양배추 섭취는 신경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 염증에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는 폴란드 민간요법에서 염증 치료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양배추에서 항염증 물질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 RNA 분자는 식물과 동물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염증을 조절하는 중요한 유전자입니다. 여섯 번째,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는 100g당 19kcal로 열량이 아주 낮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하여 변비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포만감을 주고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 식사 전에 양배추를 먹으면 혈당이 오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위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는 비타민 U 성분이 풍부합니다. 위산 분비를 억제하고 위궤양을 막는 강력한 효능을 발휘하는 성분으로 자연 식재료들 중 비타민 U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은 양배추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비타민 U는 캐비딘이라고 알려져 위염 개선에 큰 효과가 있는 일본의 알약 카베진이 바로 이 캐비딘을 일본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카비놀 성분 역시 마찬가지로 위점막 염증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골다공증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 100g에는 칼슘이 29m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유보다 높은 수치이고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K까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에 함유된 인돌이라는 물질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양배추는 간 기능 향상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적색 양배추에는 다량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성분으로 피부세포 노화 방지, 혈액순환 및 혈류 개선, 강력한 항염 효과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양배추를 건강하게 드셔서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